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얼마 전에 이스탄불 뉴슬렛 촬영을 목적으로 솔티베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스탄불에 누슬렛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서 나머지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어요. 좀 자만했던 게 있었어요.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봤다고. 결과적으로 너무 힘든 여행을 했고, 원래는 4일 더 있을 계획이었는데 결국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들,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라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이는 꼭 터키, 이스탄불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, 나아가서 사실 전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도 해외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레슨. 이심을 꼭 한국에서 미리 사가세요. 저는 공항 가면 와이파이 있겠지 뭐 잡아서 이심 사고 택시에 깔고 호텔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진짜 큰 오산이었습니다. 이스탄불 공항 와이파이는 터키 항공이 장악하고 있어서 터키 항공 승객이 아니면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. 공항 여기저기 뭐 free 와이파이 크게 써 있는데 이게 또 한국 전화번호로는 인증이 안 되더라고요. 와 이거 진짜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입국 심사 받고 가방 찾으면서 계속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. 그렇게 고생하다가 뭐 수맥 찾듯이 엘로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뭐 하나 찾아가지고 보안도 안 좋을 텐데 그런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연결해서 이십을 구입했는데 그때 뭐 거의 뭐 너무 우리가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던 게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뭐 안 걸린 사냥 마냥 난 거 마냥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안도감, 편안함을 느꼈습니다. 결론은 모비메터, 에스키모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한국에서 이심을 사가세요. 그리고 이심을 활성화하는데도 어느 정도 인터넷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?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안전한 방향으로 미리 한국에서 뜨기 전에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니까 가격 차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 다음에 갈 때는 어, 이심을 미리 활성화를 해놓고 다시 셀룰러 끄고 비행기 탈 것 같아요. 두 번째 레슨. 택시 앱은 미리 설치하고 가입하고 뭐 카드 인증까지 해서 등록까지 해두세요. 저는 뭐 그랩, 볼트, 우버 다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다 똑같겠지 했습니다. 근데 현지에서 깔아보니까 이게 또 한국 번호 전화번호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. 현금은 유로만 있고 리라는 없으니까 택시 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. 바가지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결국 구글맵 보면서 꾸역꾸역 지하철을 어떻게 갈아타는 거 꾸역꾸역 물어봐가면서 갔는데 너무 그러니까 바로 지쳐버려서 사실 다음 여행 일정에도 좀 피곤함이 있었습니다. 지하철이 또 환승도 복잡하고 혼자라서 좀 더 불안했어요. 결과적으로 튀르키예는 비탁시, BITAKSI라는 택시 어플을 쓰고 한 번에 이스탄불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세요. 조금 더 싼 카드도 있는데 제가 뭐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거 샀다가 결과적으로 이스탄불 카드를 한 번 더 샀네요. 그 카드는 또 약간 공항철도는 되는데 일반 버스나 그런 게 QM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에 이스탄불 카드를 사라. 최소한 교통사 카드 사는 방법, 예상 금액, 어떤 수단으로 호텔을 갈지 루트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가셔야지 덜 불안합니다. 세 번째 레슨. 외교부 안전 문자는 꼭 보세요. 호텔 체크인하고 그래도 뭐 외국 왔으니까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나왔거든요. 음, 그런데 결국 뭐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. bar scam이라고. 그래서 술값 사기를 당했습니다. 결과적으로. 적은 돈으로 잘 해결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교부 문자에 딱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. 음, 뭐 다른 주의사항도 없어. 딱 그거 하나 있어. 심지어 장소도 딱 내가 묵었던 숙소 호텔 근처. 진짜 외교부에서 오는 문자는 무조건 꼼꼼히 읽으세요.
많은 사람들이 신고하고 민원 제기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신고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된 거니까 그 다른 여행객과 한국 관광객분들의 피와 땀이 섞인 내용이다. 음. 네 번째 레슨. 날씨 확인은 필수. 저는 유럽은 시원하지 않을까. 제가 좋아하는 재테크를 읽어주는 파일럿 기장님이 파리에 가서 최근에 유럽은 벌써 춥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시길래 뭐 시원한 줄 알고 갔더니 이게 뭐 튀르키예는 한국보다 더 덥더라고요. 이게 괜히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. 이래저래 뭐 비슷한 게 많아. 더 더워. 막 습해. 누가 유럽은 안 습하대?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더위 때문에 체력이 너무 소진됐습니다. 제가 체력이 뭐 좋은 편인데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도 공항에서 보니까 다른 한국분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공항에 와서 에어컨으로 식으니까 하얗게 소금이 떠 있더라고요.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출발 전 기온을 꼭 체크를 하고 본인이 뭐 더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날씨에 맞게 뭐 여행 장소를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택시로 이동하는 걸 경로를 잘 세운다던가 이게 택시로 사실 이동하기 좋은 나라여야지 뭐 택시로 이동을 하지 여기는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다 튀르키예는 시간이 비슷하고요. 버스는 또 되게 잘 돼 있어요.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렇지 사람이 많고 그래도 다른 관광객들도 택시를 잘 안 타요. 다 빈 차로 다니고 있거든요. 이게 너무 뭐 바가지 이런 많이 받고 이런 뭐 사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잘 안 타는 것 같아요. 우버도 있고 비탁시가 있는데 비탁시가 조금 더 싸게 나오더라고요. 다섯 번째, 같은 호텔을 길게 예약하지 마세요. 저는 같은 호텔을 6일을 예약했는데 뭐 사실 밥은 맛있었는데 매일 뭐 6일을 같은 조식을 먹으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또 도시를 이동하고 싶은데 호텔이 예약이 되었으니까 못 옮기고 그런 같은 도시와 호텔에서 있어 오는 피로감, 지겨움 이런 게 살짝 있더라고요. 특히 혼자 가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. 호텔 자체는 좋았어요. 메리어트 계열이어서 서비스도 좋았고 근데 차라리 이게 이틀, 3일씩 끊어서 예약했으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여섯 번째, 튀르키예는 땅이 넓어서 버스로 기본 막 10시간, 비행기로 가도 막 1시간 반씩 타야 됩니다. 그래서 철도는 또 발달이 잘 안 돼 있고요. 튀르키예 항공이 터키시 에어라인?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큰 회사고 이스탄불이 유럽의 허브 공항이다.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곳도 있어요. 그 가라타로 온 김에 이스탄불에서 조금 관광을 하고 가는 거죠. 터키시 에어라인이 대한항공보다 비행기가 3배가 더 많아요. 더 큰 항공사를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도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남는 게 새벽 6시, 막 밤 11시 같은 애매한 시간대밖에 없어요. 준비 없이 갔다가 쉽게 도시를 못 옮기는 상황이 됩니다. 그 다른 도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선 항공편은 꼭 미리 예약을 해서 가세요. 일곱 번째, 본인 여행 스타일을 알고 가라.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. 제가 무계획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탄불에서는 그게 좀 안 맞았어요. 계속 뭐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첫날부터 사실 제가 사기를 당하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고 이게 뭐 택시 안 타고 덥고 이런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스탄불은 혼자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훨씬 맞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도 비행기 안에서도 자유여행 계획으로 오신 분들은 잘 못 봤고요. 아니면 다른 유럽을 길게 여행하시다가 한번 들리신 분들이 좀 있었고 패키지 여행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.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. 여덟 번째, 내가 싫어하는 여행 스타일은 확실히 피해라. 저는 좀 덥고 습하고 그런데 사람은 많고 막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를 조금 싫어하거든요. 그런데 이스탄불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. 어디를 가도 막 밀려다녀야 했습니다. 인구가 1600명이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.
본인 성향이랑 맞지 않는 여행지는 애초에 피하는 게 맞습니다. 아홉 번째, 관광지 입장료를 미리 알고 가세요. 왕궁, 박물관, 뭐 아야 소피아, 대성당 이런 모스크지 지금 성당에서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. 같은 데가 입장료가 한 군데 뭐 8만 5천 원씩이에요. 내국인은 7천 원, 8천 원인데 외국인은 뭐 8만 5천 원, 9만 원 이러니까 우선 기분이 좀 나쁘고 물론 보고 나면 와 잘했다 싶은데 하루에 이렇게 1시간씩밖에 안 걸리거든 수 있거든요. 짧게 보면은 길게 보면 또 오래 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세 곳만 돌면 입장료만 바로 30만 원 나옵니다. 이게 뭐 4명 4인 가족 가면 120만 원이잖아요. 이게 체감상 뭐 한 보통 국제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비싸다고 하는 뉴욕 맨하탄의 박물관들이 20달러, 30달러인데 한 8만 원, 9만 원씩 받으니까 기분이 우선 안 좋더라고요. 뭐 안에 그런 것보다 동선을 짤 때 입장료 예산을 꼭 고려해서 와주세요. 마지막으로 10번째 레슨. 챗 GPT를 믿지 마세요. 최근에부터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챗 GPT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저도 가면서 이러면은 뭐 오디오 가이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로바로 궁금한 거나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거에서 물어보고 뭐 메뉴 추천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사실 단순한 거는 괜찮은데 이게 최신 정보가 아닙니다. 특히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국가 이름도 바뀌고 인플레이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입장료 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는 제가 말한 대로 국제 스타일대로 뭐 2, 3만 원 순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뭐 관공 같은 거 하나하나 입장료가 8만 5천 원 정도로 올라 버렸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추천을 저한테 처음에 제가 암스테르담과 이스탄불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스탄불을 챗GPT가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해서 뭐 혼자 가는 여행객들에게 좋다 해서 갔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어떤 후기 여행 후기나 이런 거를 뭐 레딧이나 이런 외국 사이트나 이런 외국 여행 사이트에 남기질 않잖아요. 그래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카페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의 그런 외국 사이트 정보를 베이스로 말을 해주니까 추천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인 정서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.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이 한국인 느끼는 감정이 더 비슷할 거예요. 그게 또 좋았던 점,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고 뭐 한식 한 번도 안 먹고 만족스러웠습니다. 식당 사장님들도 오히려 좀 큰 데보단 작은 데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이 아주 많지 않은데 뭐 구글 평점이 좋다거나 뭐 제가 봤을 때 뭐 로컬 사람들이 좀 많다거나 했을 때 갔을 때 굉장히 친절했었어요. 뭐 이럴 때 보면 또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프렌들리하구나 생각도 들고요. 치안도 의외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저도 첫날 뭐 그런 바 스캠 이런 거를 당하다 보니까 치안이 안 좋은 줄 알고 막 좀 걱정을 하면서 불안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경찰들이 HK416 같은 AR 소총에 글락 17, 19 이런 거를 가지고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약간 필요 이상으로 경찰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걸어가다 보면 경찰이 계속 있습니다. 그리고 호텔이 좀 싼 편입니다. 다른 여행하면서 한국 분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묵은 호텔이 오히려 좀 비싼 편이었고 그 다른 분들 근데 보니까 삼성 4성급의 어느 정도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것들이 10만 원 전후 정도로 구하시고 진짜 싸게 구하신 분은 뭐 6일에 6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에어비앤비로. 그래서 와인도 맛있었습니다. 이게 누술렛 가서 갔다 온 후기는 또 따라 말할 텐데 이게 저는 먹고 나서 소믈리에한테 굉장히 뭐 이탈리아 와인의 느낌이 난다 했더니 맞다. 약간 때로하가 비슷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. 맛있었습니다.
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결국 전략적 후퇴를 했습니다. 계획 없이 간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 여행 스타일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스탄불 자유여행은 피로도가 너무 크고 패키지 여행을 훨씬 추천드립니다. 이게 이동 같은 거를 그래도 같이 계획을 해주고 뭐 어레인지 해주고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도시 이동이 되니까요. 그리고 뭐 만약에 자유여행으로 가실 분들은 뭐 머리를 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머리를 많이 심으시면은 막 2천만 원, 1천만 원, 2천만 원 하는데 거기는 뭐 500만 원에 호텔까지 패키지로 해가지고 싹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너무 강추할 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제발.